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투하셨습니까?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이제 좋지 않았고 우리가 어제도 좀 살펴봤었는데 아침에 하락을 하다가 좀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약간이라도 반등을 해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반등을 하기는 했고요. 근데 이제 일단 테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장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뭐 터진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각 회사들이 뭐 가지고 있던 평소에 이제 매집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크게 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날을 잡고 이렇게 많이 쏠까 그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로 이제 우리 마켓컬리, 우리가 봤었던 마켓컬리, 그리고 스마트 홈, 스마트 그리드, 뭐 CCTV도 이제 오늘, 그리고 원자력도 나왔고요. 원자력은 좀 갈만한 자리가 되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냥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완벽하게 상방으로 돌아섰다고 이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차트기는 해요. 오늘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좋았지만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차트기는 합니다. 예, 거기까지만 보고 오늘 장 한번 브리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지금 NH 투자증권발 해서 그 미국이 이제 SOC 재정 정책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그런 어떤 정책 집행이 빨라질 수 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SOC, 그러면 SOC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건설 기계나 5G 쪽이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오죠, 통상적으로는. 근데 오늘은 석유화학, 철강, 해운 쪽에 이제 좀 돈이 좀 몰렸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 국가 비축률을 풀어서 이제 좀 감안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해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상승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흥하해운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살펴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솔직히 저도 좀 이제 조금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원일 특강이 이제 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오늘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어떤 NH발 오늘 그런 어떤 빨라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올 것이라는 거를 이미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일 특강이 홀로 어제 좀 상승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력 있게 좀 살펴보지 못한 게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5G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이제 반도체 D램 재고 이제 뭐 감소에 따른 수혜라고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특별법 상임위 통과가 조금 더 강하게 일정을 잡고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연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저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봤던 거 LNG선으로 이제 그때 봤었는데 LNG선 또 나왔어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때 별표 찍어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그 STX 중공업 오늘 얼마나 상승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보고 갈까요? 한번 좀 이렇게 보고 가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뭐 큰 상승 전혀 안 나왔네요. 그냥 뭐 자리만 잡은 정도. 뭐 상승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네, 오늘 뭐 고가 뭐 8% 정도 이제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일전에 그런 어떤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뭐 이쯤은 아니고 최근이긴 최근이었는데,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말씀드리고 굉장히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알아도 쉽게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의 이제 지수 폭락 상태에서 이걸 잡은 들이 이제 무슨 도움이 됐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보다는 현대 미포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LNG선 수주하면서 그 지금 폭락 오기 전에 한번 상승이 있었죠. 그걸로 이제 가름을 하는 쪽으로 하고, 원자력은 좀 제가 차트를 살펴봤는데 차트는 지금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트 상으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상승한 거는 대선 후보들이 이제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SMR 쪽으로, 소형 원전 쪽으로 우리나라도 좀 이제 많이 이제 강화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소형 원전 이제 기술력이 대단하고, SMR도 제가 알기로는 최초 개발한 게 우리나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소형 원전 쪽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소형 원전 쪽이 더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 이따 같이 보실 거예요. 요거는 원자력 뭐 저는 이제 너무 지수 빠질 때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런 어떤 대비책 아닌 대비책을 이제 좀 이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OLED 그 동아일텍 뭐 HB 테크놀로지, OLED 요새 뭐 최근에 막 강했었는데 QD OLED 그 퀀텀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찾아봤던 종목이 있습니다. 파워넷.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긴 나왔고요.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배터리하고도 연계가 됐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퀀텀 디스플레이도 꾸준히 추적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마켓컬리 흥국 F&B도 우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봤었다는 거죠. 그 게다가 흥국 F&B를 찍어서 봤었다. 며칠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한번 그때 샀으면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수급을 충분히 추적을 했었으니까요. 아마 여기 수급 들어온 날 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11월 24일 아마 정확할 겁니다. 11월 24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25일이나 그런 시기에 매수를 했다면 버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오늘도 물론 16% 상승이 나왔지만 16% 상승 나온 것은 전부 다 반납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좋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와 하락에, 그래서 우리 종목에서 수급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하락해 버리면 돈 벌기가 많이 힘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누고요. KCPD, 지하소프트 요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 상승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추가적 상승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오늘 이제 차트 분봉상 차트 만든 거 봤을 때는 조금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코로나19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개 회사들이 이제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이쪽 회사들은 조금 움직임이 뭐 약간 불안정한 그런 움직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연초 전용 비료 납품 계약, 우리 전통적인 대북주죠. 전통적인 이제 대북주인데 제가 지금 요 글씨 잘못 써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주택 재개발 공사 수주 DLENC 상승이 있었고요. MLCC 수익성 및 호실적 기대해가지고 삼성전기 그래서 대신증권 발에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고, 대웅제약 그리고 어제도 성장 전망 해가지고 증권사발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상승이 있었고, 대웅제약하고 이제 보톡스로 분쟁이 있었던 메디톡스가 오늘 0.5주 주식 배당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이제 생각을 해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 주주 가난이라는 회사가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신성통상도 심지어 우리가 이제 봤던 종목이에요. 신성통상은 보고서 어떻게 망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보는 것만 망가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선통상은 이때쯤 봤던 것 같아요. 11월 11일이나 뭐 그때쯤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하락폭이 엄청 컸네요. 하락폭이 엄청 크고, 뭐 오늘 뭐 상승했다 그래서 뭐 전혀 이제 의미 없는 가격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죠. 이게 뭐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진 않으니까요. 자사주 취득, 세 방에서 자사주 취득이 있었고요. LG생활건강이 과도한 하락이라는 유안타 증권발 그런 어떤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했고, LIG 넥스원도 증권사에서 수주 증가를 좀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덕양산업이 그런 어떤 배터리 산업 관련해 가지고 좀 활발하게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덕양 아메리카 주식을 좀 추가 취득했다고 합니다. 해외로 이제 연계하는 기업들이 좀 괜찮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지주택 아파트 수주에서 한라가 상승이 있었고요. 싸이월드 메타버스 관련해서 싸이월드 Z 앱 심사를 신청했다. 뭐 별일 아닌데 그 한컴 그룹 상승이 있었고, 싸이월드 Z 최대 주주 등극 인트로메딕 그거 아세요? 이 인트로메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수급으로 제가 이제 방송 재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거의 처음 소개했던 게 인트로메딕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 큰 상승 나오기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거든요. 예. 큰 상승 나오기 전에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찾아보고 갈까요? 한번 언제 말씀드렸었는지. 그 수급이 이제 들어왔었으니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싸이월드 테마가 그런 어떤 메타버스하고 전혀 엮이지도 않았었고, 엮일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고 이제 봐야겠죠. 거의 최초에 이제 그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 잘 안 나오네요. 잘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빗썸 점유율 상승 관련해서 비덴트, 디사이언티픽 관련해서 또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마 판매점 인수 목적 주식 취득 관련해서 마이더스 AI 또 상승이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 그런 어떤 판매점의 주식을 좀 취득을 한 것 같아요. 이거하고 바이든 정책 중에서 이제 대마 이제 합법 관련된 정책이 있다 보니까 아마 바이든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공약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이더스 AI하고 오송첨단 소재하고 수익은 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고성능 CCTV 공급 계약 관련해가지고 코맥스 오늘 상승했어요. 우리는 이제 CCTV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이트론 이미 뭐 CCTV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었죠. CCTV 흥하해온 그거는 이제 별표 찍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내려왔다가 그래도 좀 회복해줬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때 이제 하이트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이제 금까지 이제 그어놓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요선 돌파할 때 이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을 때 이걸 돌파해 줄 때 수익이 좀 크게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2분의 1 지점 찍고 다시 상승해서 이거 돌파하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 바로 떨어져서 이거 단타로서 이제 스킬이 부족하면은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네요. 위험한 걸 우리가 봤었네요. 자, 어쨌든 CCTV 쪽도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나이백 유전자 전달체 연구 본격화 상승이 있었고요. 데카론 활용 위믹스 플랫폼에 합류를 했어요. 썸에이지가. 저는 이제 썸에이지라는 종목 자체를 조금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끼가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상승 나오면은 쭉쭉쭉쭉쭉 나오는 종목, 그런 종목이에요. 썸에이지가. 그러다 보니까 썸에이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지금 최근에 게임 회사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서메이지 못 올랐어요. 지금 3바닥 찍었다는 거죠. 3바닥 하나 둘 세 번 3바닥 찍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 상태로 갈 수는 있죠. 왜냐면은 서메이지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했었고 지금 뭐 앞으로 추세를 뭐 세 바닥을 찍는다고 치손 지금 조금 더 갈 자리가 좀 남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서메이지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재무 관계는 좀 직접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다. 예, 그래서 서메이지.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매수를 하면은 죽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자, 12발행, 리노스, ES큐브, HLB 파워, 인상가, 그리고 유형자산, 토지 및 건물 양수로 P&H 테크 상승이 있었고요. 최대주주, 지분, 확대, 야벡스, 과징금 재판, 집행정지, 인용처분. 이게 뭐 한전에다가 뭘 납품을 했었나봐요. 근데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재판에서 과징금을 좀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다라는 게 이제 오늘 서점 기전 주요 내용이었는데 그것보다도 원자력이 지금 오를 때가 돼서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사주 취득, 원풍. 원풍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그 테마 관련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사주 취득 굉장히 싸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째서 자사주 취득을 했을까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왜 자사주 싸니까 싸서 한 것 같습니다. 싸서 올라갈 자신도 있는 것 같고 싸니까 자 그죠 올라갈 만한 위치기는 하죠. 뭐 지금 예전에 이제 1년 전 바닥권까지 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와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적이었던 것 같은데 분봉 한번 볼까요? 오늘 21선에서 잡히긴 했는데 모양 좋아. 예, 모양 좋습니다. 여기서 뭐 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하락이었다고 치고 어제 하락이 아니었다면 자세는 그럭저럭 참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는 잘 잡고 있다. 여기서 떨어지면 안 잡는 게 낫죠. 예, 거의 뭐 완전 바닥인데 요 밑에 뚫고 내려가면 안 잡는 게 낫죠. 근데 지금 현재는 괜찮은 모양이다. 21선 위로 올라오면 좋겠네요. 원풍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선 주자님이죠. 예. 실제로는 그런 어떤 산업용 타포린 그리고 광고용 플렉스 원단 생산 업체입니다. 친환경성 제품을 생산을 하네요. 그리고 9월 10일에 신고가 달성했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해명 기자회견할 때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대선주로 엮였으면은 안 돼요. 그 다른 테마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원풍에 대선주로 테마가 엮였으면 다른 테마로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테마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만한 거. 오늘 뭐 어제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오늘은 수급이 좀 들어왔어도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수급 안 들어온 종목들 찾기가 어렵거든요. 오늘 안 오른 종목이다. 그건 진짜 시장 소외주라는 거죠. 좀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요새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제3의 인물을 이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요새는 정치주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제3의 그 이제 저기에다가 어쨌든 뭐 몇 개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40개 되는 거 다 외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우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서현 탑메탈 뭐 생각나는 게 서현밖에 없네요. 웅진도 오늘 좀 상승이 있었고 분봉상 움직임 볼까요? 분봉상 움직임도 오늘 다 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구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는 저는 조금 아직도 하락에 좀 무게를 좀 싣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을 하게 되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끌어올릴 거는 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은 그래요. 1, 2년간의 모습은 정치주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주가 다시 끌어올렸다는 거죠. 다른 종목들은 그대로 있고. 근데 저는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가 조금 더 끌고 NFT나 끌고 가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까지의 패턴으로는 많이 떨어졌던 걸 끌어올릴 때는 정치주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주가 올렸었다. 그리고 정치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어느 쪽인지 다들 뉴스 많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몰렸다가 또 반대쪽으로 올렸다가 한쪽으로 몰렸다가 반대쪽으로 몰렸다가 그러면은 그거를 좀 미리 짐작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 착안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만 보고요. 저도 하나 넣어 놓을까요? 일단 저도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이따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 데카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그 다음에 ESG 활동 강화 및 설비 투자. ESG라는 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어떤 그 환경 그리고 환경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에 강한 기업 뭐 다른 부분 뭐 이렇게 소셜 뭐 이런 쪽도 있지만 환경에 강한 기업 생각하시면 되고 해상고철 납품계약 관련해서 휴먼앤 오늘도 상승이 있었는데 그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경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항상 찾아보셔야 되고 주식 배당 결정 주식으로 배당하겠다. 메디톡스가 0.5주인가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하되 그리고 파산 신청 확인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제 파산 신청을 법원에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디지캡이 오늘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하한가. 디지캡이 하한가를 맞았어요. 하한가.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진짜 실제 하락한 게 맞아요. 지금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큰 하락이라는 것은 맞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어떤 지점까지도 거의 뭐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자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급락은 다시 급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갖춰져야겠죠. 그런 어떤 디지캡 관련한 뉴스가 별거 아닌 걸로 이제 결정이 되면 자 보면서 볼까요? 같이 낙조 매매하기에 주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종토방도 살짝 봤는데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디지캡은 전날 모자이크 벤처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악의적인 파산 신청으로 판단,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적으로 좀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파산 신청이 이제 받아질 가능성을 떠나서 지금 이거 그거는 지금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그런 어떤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제 진입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고요. 진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그 말만 하면서 다 말씀 안 드리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거래량 터질 때 아침에 그냥 진입하시는 게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요즘 같은 장에서 사놓고 기다리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저 디지캡 저거 거의 뭐 만원에서 지금 4,785원이 떨어졌는데 50%가 떨어졌는데 지금 단 며칠 만에요. 한 2, 3일 만에 저런 가격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위험성을 겪느니 차라리 단타로서의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 보면서 이제 한번 설명을 같이 해볼까요? 오늘은 좀 부지런하게 해서 소개해드릴 종목을 좀 뽑아놨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지금 오늘 증권사에서 포착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스마트 그리드 쪽에 올랐어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로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바닥에서 이미 이거 알고 있었죠. 그 기업은 요건 아니었고 다른 걸로 잡고 있었는데, 어쨌든 옴니 시스템이 현재 대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완전 줄어든 상태에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상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나쁜 움직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요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 2793원을 이제 돌파를 할 때가 주요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자 이날 아침에 얼마가 들어왔냐면 상한가 치는 날에 그런 어떤 4478K 정도, 그러면 얼마죠? 03개 붙여야 되니까 100만 400만 440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훨씬 더 한 3배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상승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400만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우리가 진입을 하면 될 것 같다. 평소랑은 다른 자 아침에 차트 모양은 좀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쨌든 관심을 넣어 놓고 있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 2793원 2838원 요 두 선을 강력한 그런 어떤 거래량으로 벗어날 때, 이 15분봉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보기가 좀 그렇고, 여기로 이렇게 볼게요. 지금 강력한 거래량,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요 거래량의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거래량이 터지고 거기에서 반절만 터져도 크게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늘어나고 있다. 요런 특징, 늘어나는 그 거래량. 그리고 보시면은 차트로도 지금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지 않아요? 자, 자리를 잡고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왔어요. 세게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세게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형 음봉이 나왔을 때가 조금 어떤 들어가 줄 수 있는 타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왜 이런 돌파 매매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도 참 요새 뭐 안 좋게 그렇게 계좌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차라리 그렇게 넣어 놓을 바에는 돌파 매매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오면 2134원 돌파할 때 그때 이제 거래량도 받쳐주니까요. 그때 진입을 같이 하면은 자 요 모양이 되겠죠. 거래량 완전 정배열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뭐 분봉상에서도 그런 어떤 그 한 5분봉에 5분봉 정도 되나요? 줄 잘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고서 돌파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손절선은 미리 잡고 들어가서 얼마 상승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옴니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모양 좋고, 자 하나씩 볼게요. 날숨 포집기 국동도 저는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근데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좋아하는 모양이잖아요. 자 좋아하는 모양이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모양인데요, 항상 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가지를 파면은 그렇게 또 이렇게 과대한 낙폭을 이렇게 주면은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진입을 그 매매 저기를 한다면은 한 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요거는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는 맞춰서 추세까지 맞춰서 여기까지만 오를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약간 밑으로는 내려가고 있지만 그런 타이밍이긴 하고,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여기 니트 회사예요. 니트 회사고요. 그리고 날숨 포집기로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날숨 포집기. 그리고 오늘도 그 바이오젠텍이라는 회사하고 날숨 포집 키트를 이제 제품화 하겠다 MOU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이 나왔다가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쁘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하향 그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크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쌍바닥 잡고서 올리려고 그러는 모습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서 쌍바닥 잡고 올리려면 여기 지저분하게 꼬리 달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차라리 조금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난번 저점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올라간 거 맞긴 맞아요.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은 그리고 지금 멈춘 상태에서 물량 들어왔고 그러니까 조만간 상승할 수 있다. 근데 바로바로 매수를 하는 전략보다는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차라리 일정 선을 정해 놓고서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게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돌파 매매로 볼 수 있는 선이 없죠. 왜냐면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자, 이 선이에요. 자, 2437원이 중요한 선이다. 자, 국동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인팩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인팩 우리 반도체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따라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전에 그런 시즌 1이었죠. 그때 우리 이제 방송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완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바가지 파면 바가지가 나온다. 근데 여기 이거는 약간 쌍봉 모형이에요. 쌍봉 모형이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쌍봉 모형이고 제가 왜 패스하려고 그러냐면 쌍봉 모형에 이게 만약에 이 끝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으면은 다시 한번 뭐 검토는 해보겠어요. 근데 아직 내려갈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게 아니면은 조금 그렇다. 약간 1분까지는 안 봤거든요. 분봉만 오늘 이렇게 대략적으로 빨리빨리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거 뭐 KC피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마켓컬리 하면서 그래서 가격대를 이제 그때 찍어드렸다고 하면 안 되죠. 예.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가격이 2600원 조금 위인 것 같아요. 얼마죠? 일봉상에서만 그려놔가지고 이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왜 가격대가 안 나오지? 2600 뭐 610원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610원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바닥이라고 아마 찍어드렸던 것 같아요. 2610원 바닥이라고 찍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갔었다. 조금 더 내려갔다가 상방이 좀 나온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상승이 나오긴 나왔고 분봉상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요게 이제 털어먹는 움직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자 보실게요 한번. 자 여기서 상승을 시켰잖아요. 이제 물량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물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털어먹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방으로 내리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분봉으로 봤을 때 아침에 상승이 나왔어요. 내 종목이 상승이 나왔다. 근데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으로 내려갔죠. 요거랑 비슷한 종목 하나 더 찍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움직임 보여줬던 종목 저도 이제 단타를 하니까 이제 기억을 조금씩 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광림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자 정확하죠. 그죠?
여기서 상승 주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놔버렸어요. 놔버리니까 바닥으로 그냥 꽂혀버렸죠. 그리고 나서 광림 꽤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수 하방 맞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내려갔다. 근데 왜 광림이랑은 조금 다르냐? 광림은 하루 종일 털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조금 달라요. 광림이랑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캐시피드하고는 조금은 다르다. 물론 캐시피드도 여기서 물량이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저는 이제 합니다. 물량이 정리됐다라고 생각. 그나마 이 선을 잡아줬어요. 떨어지지 않고 선을 잡아줬다. 이게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50%에서 또 잡아줬더라.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캐시피드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상승이 나온 게 그 마켓컬리 관련주들은 제가 그때 우리 봤던 게 흥국 F&B였거든요. 모양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덜 왔다 갔다 거리긴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가격 완전하게 뭐 3176원 거의 뭐 이상 없이 찍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가격, 그리고 뭐 마지막에 손절 가격이었나요? 맨 밑에 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뭐 분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망했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분할이었으면 네, 아마 털렸을 겁니다. 여기 있지, 이날인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쯤 분할까지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지수 하방에 의해서 더 내려갔으니까 이게 망했네요. 예. 자 어쨌든 저는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흥국 F&B 끝부분에서도 이렇게 꼬리를 지금 올려주는 모습, 물론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CCTV는 뭐 우리가 하이트론 계속해서 추적해 왔지만 코맥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은 코맥스에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쁘지 않다. 예, 요거는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 코아시아하고 인탑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핸드셋 손으로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들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두 개 다. 그래 헤드셋 관련 그런 어떤 테마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타점도 지금 둘 다 괜찮은 타점이에요. 지금 딱 자 우리의 파동론에 의하면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까지 온다. 그리고 여기서 위든 아래든 방향을 결정한다. 근데 거의 뭐 여기서 하방 파동,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동이 끝난 거죠. 이 파동이 1차 파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파동을 요렇게 잡았어요. 근데 그냥 경험상 여기서 이번 파동은 상방으로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방으로 지금 상방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양들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계단식으로 올리고, 물론 224일선까지 파동 끝날 때까지는 당연히 올리겠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방 파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상방 파동으로 가기 위해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야 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한 매물이 이쪽에 있어요. 굉장한 매물이 이걸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어떤 새로운 돌파 매매 기법에 의하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다가 거래량 터질 때만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관련해가지고 인탑스라는 회사도 핸드셋 관련 회사인데 오늘 상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성을 한 거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이 선이잖아요. 이 선. 자, 여기서는 그런 어떤 매물대 없이 하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 며칠 선이죠? 일단은 224일이 아니라 30일선까지인 것 같거든요. 30일선까지는 뭐 저항이 없다. 이번에 제대로 뚫고 나면 30일선까지 저항이 없다. 그러니까 좀 날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파동은 자 하나 둘 여기서 끝이 났죠. 여기까지는 온다. 예, 그렇죠. 이 종목의 파동은 여기까지는 온다. 이 가격대까지 우리가 알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거의 아마
말씀드린 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4,642원까지는 가는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장이 안 좋으면 못 간다는 거죠. 장이 안 좋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방식 돌파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옴니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고 테라젠 이텍스는 왜 포함했냐면 저 원래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어떤 유전체 분석이나 이런 쪽 안 좋아하는데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지금 모양이 다 안 좋아요. 근데 테라젠 이텍스가 그나마 그 오미크론 관련 애들 중에서는 모양을 잘 뽑고 있고 이런 모양이 나쁘지 않잖아요. 참 좋은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뭐 하루나 더 있다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쏘는 그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포함을 했습니다. 예, 그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포함을 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덜컥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인콘 CCTV 관련해서 인콘도 오늘 상승이 있었고요. DIC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좀 뭐 볼 필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자력 회사들 지금 눌림이다. 자, 이 눌림은 언제 먹힌다? 장이 좋을 때 먹힌다. 지금은 장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핫다로 가는 게 낫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핫다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눌림, 정확하게는 눌림 자리도 아니에요. 파동은 지금 좋죠. 파동 좋습니다. 아주 파동 좋고요. 아유, 마우스를 이렇게 잘 못 따라가지고. 자, 파동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그럼 아마 제가 봤을 때 요 파동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 파동에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조금 더 내려와야겠죠. 조금 더. 그리고 지금 요새 장이 좋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핫다까지도 가능하다. 어쨌든 테마가 이제 원전 테마가 눌림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와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잡는지는 이제 개별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끝나더라도 이렇게는 안 끝나죠. 여기서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예. 이렇게는 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리는 와 있다. 거의 와 있다. 며칠 내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GH 신소재 잡히기 쉽지 않죠. 지금 보시면 올라와서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도 나왔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양 바가지. 자, 여기서 패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자 이게 어디? 이게 이 부분의 상단. 자, 이 부분의 상단을 찍고 여기서 이 마지막 상승의 부분이 예전 고점을 지지해 주면서 이제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본 패턴으로 알고 있는 W 찍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패턴입니다. 여기서 나온 패턴은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바가지 패턴. 자, 저는 이제 주로 바닥에 있는 것들만 이제 잘 찾는 스타일이라서 요거는 뭐 이제 하락이 이제 점쳐지고 있었죠. 뭐 마지막 불꽃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크게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형편없어요. 여기에 비해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또 뭐 차트 뭐 이렇게 보면은 헤드 앤 숄더 형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원래 멈췄어야 하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는 그런 모형으로도 볼 수 있고요. 자, 저의 상상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차트 그런 어떤 기술에 입각한 상상이죠. 그 다음에 서전기전 뭐 역시나 동일한 이유로 올랐고요. 자, 엔젠바이오 서전기전은 원자력이옵니다. 원자력. 예. 엔젠바이오는 재무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무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워낙 바닥이라서 갖고 왔습니다. 워낙 바닥이라서. 자,
워낙 바닥이라서 지금 여기서 쌍바닥, 우리가 좋아하는 쌍바닥 찍고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이제 유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한 거에 2분의 1 찍고 다시 상승을 해서 여기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그 추가 상승이 나온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내려가는 거 이제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모형은 지금 당장의 모형은 일단 최저점이에요. 재무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재무는 꼭 확인해야 되고, 자 내려왔어요. 자 바가지 채우려고 했는데 바가지를 못 채웠다. 못 채웠으니까 이제 채울 수 있다.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이거 못 채웠다고 보는 게 낫습니다. 여기 채우질 못했어요. 요건 음봉이고 요건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파동론에서 파동을 채운 게 아니다. 파동은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분명히 양봉으로 파동을 여기까지 채워야 됩니다. 자리 남았죠. 예. 자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갖고 와봤고요. 자, 사이버원은 왜 갖고 왔냐면요, 사이버원은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최근에 차 백신 연구소 기억하시죠? 한번 보고 말씀드릴까요? 차 백신 연구소를 제가 이날 24일이었나요? 이날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24일날 요거 자 1550원이 돌파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바로 13% 급등이 좀 나오면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신규주다. 신규주이기 때문에 신규주는 원래 자리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지저분할 정도로 상승하려는 그런 어떤 발악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날 수급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수급 들어왔잖아요. 물론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그 다음날은 별로 안 들어와가지고 망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수급 발견하고 그 다음날은 크게 들어왔다고요. 이런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이버원이라는 회사가 상장한 지가 지금 올해 초에 상장을 하고서 줄곧 내려왔다 이겁니다. 줄곧 내려와서 이 회사 상장하고 2만원에 산 주주들은 여기에 48% 50%가 2만원이에요. 2만원 가격이 자기 평단가가.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대의 평단가는 그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는 1.4%밖에 안 된다는 거.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 요거 정보 보안 테마죠. 정보 보안 테마 요새 잘 가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는 보시다시피 하방 추세에서 지지하는 추세로, 평행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원래대로라면 요 기간만큼 앞으로 뭐 1, 2, 3, 4, 5, 6, 7개월 앞으로, 그러니까 1, 2개월 지금 횡보했죠. 5개월 더 횡보해야만 하지만 최근에 테마도 좀 있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꼬리도 조금씩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저기를 하느냐,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하고 뭐 이렇게 기다렸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오늘은 21선 꼬리 맞고 떨어졌어요. 21선 여기, 예전에도 여기 맞고 떨어졌는데 괜찮다. 예. 그 일반적인 회사 재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우진이 그때 지난 시즌 1에서 저의 그런 어떤 걸작 중에 하나였는데, 우진이랑 범양건영을 좀 빨리 찾은 게 저의 그 진짜 엄청난 걸작이었죠. 이제 바로 상승하기 전에 그때 찾을 수 있었는데, 그때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요게 완전 바닥에서 제가 그때 찾아가지고 그래 요렇게 찍으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진을 이제 그때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게 똑같이 원전 관련주였는데 상승을 안 하고 있었어요. 상승이 다른 데보다 약했어요. 근데 우진은 뭐가 있었냐면요, 재무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재무가 아주 훌륭했어요. 재무가 훌륭한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 최근에 마이너스 30%간 마이너스 50% 넘겠죠. 뭐 3,700원에서 2,080원까지 떨어진 대현 같은 회사도 물론 대현은 홍준표 관련주로 엮이는 바람에 그 망한 거죠. 의류 관련 테마인데요. 의류 관련 회사인데 이 회사도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닥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우진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뭐지? 우진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가격이 오르질 않더라. 회사는 괜찮은데 가격이 오르질 않더라. 그런데 원자력 테마가 불었고 그 여러 개 테마 중에서 얘가 상승률은 제일 작았지만 저는 이제 좀 괜찮게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그때 그 방송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뭐 얘기가 정말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